여러분,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편지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그림을 그릴 건가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고흐의 마지막 작품, 그리고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숨겨진 고흐의 마지막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화가. 1890년 고흐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오베르슈르우아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을 퇴원한 뒤 의사이자 미술 애호가였던 폴 가셰 박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2달 동안 70점이 넘는 작품을 남깁니다. 거의 하루에 한 점씩 그린 셈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불안과 우울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생 테오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반복되는 정신질환. 이 모든 것이 그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왜 밀밭을 그렸을까? 고흐에게 밀밭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밀밭은 슬픔과 극도의 외로움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좋다. 밀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밀은 희생과 부활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의 밀밭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하늘은 폭풍이 몰려오는 듯 뒤틀려 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 아니라 고흐의 마음이 풍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세 갈래 길의 의미.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 갈래 길입니다. 하지만 어느 길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밀밭 속으로 사라집니다. 많은 미술사가들은 이 길을 고흐가 당시 느끼고 있었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890년에 고흐는 정신질환의 재발을 두려워했고 경제적으로 동생 테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희망도 확신도 없는 미래.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길 앞에 한 번쯤 서게 됩니다. 고흐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갈래 길은 반드시 절망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노란 밀밭과 검푸른 하늘 사이를 지나가는 길을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죽음의 상징일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존재. 바로 까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자마자 죽음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까마귀가 불길한 새로 여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터와 시체 주변에서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마귀가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새들은 갑자기 날아오르는 생명의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까마귀들은 한 방향으로 날지 않습니다. 어떤 새는 앞으로, 어떤 새는 뒤로, 또 어떤 새는 위로 날아갑니다.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마치 고흐의 감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 새들을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새들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까마귀가 화면 밖으로, 즉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밀밭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고흐는 관람자를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하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만 바라보지만 사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늘이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짙은 코발트 블루와 남색으로 채웠습니다. 고흐는 파란색을 단순히 슬픔의 색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푸른색은 무한한 공간, 영원, 자연의 신비를 표현하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희망의 가능성도 함께 품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자세히 보면 고은은 짧고 두꺼운 붓터치를 반복해서 쌓았습니다. 덕분에 그림은 멈춰있는 풍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은 소용돌이치고 밀밭은 바람에 흔들리며 까마귀는 금방이라도 화면 밖으로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붓터치 자체가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실제 풍경을 그대로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붓질로 표현했습니다. 고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색을 사용한다. 그에게 붓질은 사물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떨림과 감정을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 거친 붓터치는 단순한 화풍이 아니라 불안, 외로움, 생명력, 희망이 한꺼번에 담긴 그의 감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가진 의미.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어두운 그림인데도 밀밭은 눈부실 만큼 노랗다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고흐가 가장 사랑했던 색입니다. 태양, 희망, 생명, 그리고 신의 빛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그는 노란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황금빛 밀밭. 색채 이론에서 파란색은 차가움과 고요함, 노란색은 생명과 빛을 상징합니다. 고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두 색을 정면으로 충돌시켰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는 강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고흐는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림으로, 절망 대신 색으로 자신의 마음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은 죽음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끝내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화가의 마지막 투쟁을 담은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희망이 보이셨나요? 아니면 고독이 먼저 다가오셨나요?